만약에 말이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가 당신한테 16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김춘구 씨가 겪고 있는 정말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김춘구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가 겪은 옥살이의 시간, 그건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의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이 한마디에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이 기나긴 시간의 무게가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 평범한 국민에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악몽이 갑자기 닥치면서 시작됩니다. 2012년 8월 해외 사업을 마치고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김춘구 씨. 하지만 공항에 내린 그를 기다린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연락 한 번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이 국가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었죠. 그가 탈세했다고 지목된 금액은 무려 6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혐의 하나 때문에 그는 2013년 1월에 구속되고 맙니다.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완전히 잘못 꿰어진 거죠. 자, 조사가 진행된 기간이 2012년 6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간 동안 김춘구 씨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이 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머물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증인의 진술이 확보된 그날에도 그는 한국 땅에 없었습니다. 아니, 당사자가 없는데 조사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이 서류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납세자 신청으로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 씨는 해외에 있었으니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명확해요. 이 서류는 조작됐다는 겁니다.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그냥 다 모조리 무시된 겁니다. 15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사전 통지 의무, 납세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와 낭독, 그리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당사자 대면 조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된 조사의 대가는 한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또 파괴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당국에 무려 11번이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완전한 외면과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그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아니 끝이 보일지조차 모르는 진실을 되찾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고 긴 싸움은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2019년 첫 재판의 핵심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거짓의 벽에 첫 균열이 생겼죠. 이걸 근거로 2021년 드디어 재심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줍니다. 최종 무죄. 김춘구 씨는 공식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감옥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나긴 싸움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유죄였습니다. 아니, 10년이 넘는 이 끔찍한 악몽이 이제야 끝난 거 아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시스템이 마침내 스스로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믿고 싶었겠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국가는 그의 재산을 경매로 팔아치워서 3억 4,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잊지도 않았던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무죄가 된 지금도 그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세무서는 이제 그에게 16억 원을 더 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잘못된 세금에 수년간의 가산금과 이자까지 덕지덕지 붙여서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법원은 분명히 그의 무죄를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은 바로 그 유죄의 근거가 됐던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바로 그 사건을 근거로 16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그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인데 행정적으로는 유죄인 이 기막힌 현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김 씨는 2012년 당시 이 말도 안 되는 조사를 진행했던 담당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대답은 거부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시스템이 이제는 그 책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뒤에 숨어버린 거죠. 이 모든 일을 겪은 그의 입에서 나온 절규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이 법 아래서 국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법원이 한 사람의 무죄를 선언했는데도 그를 잘못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국가 시스템이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운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